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영일 박사님을 모시고 사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부 시간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과연 돈 버는 사주는 있는가? 우리가 제일 지금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빌 게이츠라든지 외국인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금 다들 뭐 주식도 어렵고 부동산도 어렵고 코인도 어렵고 다 어려워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돈 버는 게 지금 다들 지금 지상 과제인데요. 자, 돈 버는 사주는 따로 있나? 부자 되는 사주는 따로 있나? 이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아무래도 있겠죠. 네. 있겠죠. 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놓는다는 말이 네. 있는데 그렇듯이 이 사주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예, 그걸 이제 우리는 오행이라 그러죠. 오행. 아, 음양 오행, 그 오행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음양으로 나누니까 이제 1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재물이거든요. 그걸 이제 명리학에서는 재성이라 그래요. 재성. 재물 제자에다가 별성자를 써요. 예전에는 그 별성자를 그러니까 귀신신 할 때 신하고 같은 의미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신과 성은 같은 의미로 네. 쓰기도 하였는데 어쨌든 그걸 재성이라 그러는데 네. 그 재성도 2가지로 나눠요. 음양으로 나누고 하나는 편재, 네. 치우칠편에다가 재물제자고 하나는 정재, 바를 정자의 재물제자인데 예. 편재라는 것은 뭐냐면 투기, 투자, 큰돈, 뜻하지 않은 횡재 이런 것을 얘기하고 주식이네요. 정재라는 것은 조그마하지만은 월급같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예. 안정적인 거 네. 그렇게 나눠요.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편재가 없는 사람이 예.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투기하고 사업을 하면은 크게 망하겠네요. 성공하지는 않겠지요. 다만 운은 돌고 돌기 때문에 60자가 돌고 돌기 때문에 누구나 편재운이 올 때도 있고 정재운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편재운이 올 때는 그때는 또 그런 쪽에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고 또 돈도 벌고 그렇죠. 다만 운에서 오면 그 운이 지나가면은 네. 다시 그게 좀 소멸되는 현상은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가 사주상 타고난 편재는 없더라도 예. 그 대운이 한번 들 때는 예. 그때는 또 벌 수도 있다. 예. 근데 그 대운이 네. 보통 일반인들은 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대운은 큰 대자의 운자거든요. 네. 돌운자.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 그래요. 이 네. 사주학에서는. 네. 근데 그 10년 운은 누구나 다 바뀌어요. 10년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바뀌어. 근데 다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예. 어떤 사람은 1살, 11살, 21살에 바뀌고 어떤 사람은 5, 15, 25, 35살에 바뀌어요. 그거는 이제 만세력에 보면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바뀌는 운이 10년 운이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년 운 대운이 좋은 운일 수도 있고 나쁜 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 이제 10년 운이 바뀌는 새로운 시작 운이 되는구나, 10년 운이. 근데 그 10년 운이 재물복이 올 수도 있고, 또 10년이 아니라 20년, 또 밑에가 천간 갑을이면은 같은 목기운이 갑을로 연결되니까 20년이 올 수 있는데, 네. 밑에 임묘진처럼 그 방합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30년이 올 수도 있고 위에 20년 밑에 30년 그러면 50년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재물운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 그게 없더라도 연해 가령 개묘년 올해가 또 재물운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재물복이 있는 거지요. 예. 그 해에는. 예.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보면 그게 무조건 온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법칙에서 뭐 충이 되느냐 극이 되느냐 이런 건 봐야 되지만 네. 일단 일반적으로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박사님 사주할 때 제가 연월일시 여기서 예. 이제 큰 그림이 나온다고 하는데 연월 사주에서 내가 일단 재성이 있으면 예. 돈 벌 가능성은 좀 높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3가지가 필요해요, 돈은. 네. 첫 번째,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우리는 식신상관이라 그래요. 사주학에서는 아까 네. 얘기했던 재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식신상관이 돈 버는 기술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기 기술.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기 위한 재주, 자기의 표현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식신상관이라고 그러고 네. 그것이 도와주는 게 재성이에요. 그러면 돈 버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재물을 가져요. 재물은 여기서 그릇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만한 돈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만한 돈그릇이에요. 그러면 식신상관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남는 거는 간장종이만큼 많고 어떤 사람은 계속 채워지는 거고. 또 하나 끝에가 관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돈을 벌었으면 그걸 지키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지켜야죠. 네. 예. 자, 어떤 사람은 재물은 없는데 식신상관이 발달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돈 벌어주는데 도움만 줘요. 소위 말하는 곰이 재주를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관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지키질 못해요. 그냥 유통만 돼요. 어떤 경우 대부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게임머리군요. 스쳐지. 예. 그러니까 정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는 재물을 온전하게 가지려면은 식신생재, 재를 생해주고 재생관으로 연결돼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큰 부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참 박사님 이 말씀하시 말씀거려 주셔서 저도 최근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코인으로 예. 그 갑자기 한 3억 정도 번 젊은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 유튜브를 하는데 3억까지 벌었는데 큰 돈이죠. 젊은 친구. 그게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코인으로. 지난번에 루나 사태는 한 3일 만에 병원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이걸 좀 써봤으면 집에 냉장고라도 하나 엄마한테 사줬으면 엄마 어떻게 뭐 건강보조식품이라 한번 사줬으면 그런 후회를 막 하는 게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관이군요. 그 경우보다 더 안 좋은 사례는 그 돈을 장부상에 있는 돈을 믿고 어디에를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죠. 계약금을 놓고 그다음에 그게 영원이 되면서 중도금 예를 들면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최악의 경우죠. 많겠는데요. 아파트. 근데 그런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사실은.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운들이 올 기회들이 많잖아요. 일단 남은 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젊을 때 그런 경험을 가지면은 왜냐하면 운이라는 건 계속 돌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다 나쁜 운이 오거든요. 그럼 나쁜 운이 미리 오면은 그것을 경험 삼아서 좋게 가는 거죠. 또 하나가 사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신, 재성, 관이 있는데 그 전에가 비경겁재라는 게 있어요. 자기하고 같은 거예요. 비경겁재라는 것은. 거기 중에서 하나가 겁재가 있는데 그게 겁탈할 겁에다가 재물재자예요. 재물을 겁탈하는 거예요. 그런 운이 오면은 진짜 재물을 겁탈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투자나 투기, 특히 남하고 타인하고 돈거래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 못 받는다,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야죠. 그래서 그 사주에 겁재운이 있는 사람이 좀 많은 사람들하고는 동업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돈거래를 하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일을 알아갖고 큰 돈에 욕심을 안 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면 남한테 위임을 해야 돼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해야 돼요. 아까 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일부 시간에 자주가 무엇인가 명작이란 무엇인가 다뤘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역사의 과학적이다 저희가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또 듣다가 보니까 꼭 사주는 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러면 제가 박사님한테 사실 어려운 부탁, 귀찮은 부탁을 제가 했었거든요. 우리가 빌 게이츠, 제가 일론 머스크, 전화기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전화기 좀 갖다 주실래요?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의 제가 음력 생일을 제가 파악해서 박사님한테 알려드렸거든요. 좀 이런 분 사주를 또 이건희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을 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의 사주를 이렇게 해본 사람은 좀 없지 않나 이러는데요. 특히 그 속에서 보면 다만 제가 일부 시간에 저희가 박사님하고 다뤘는데 연월 일시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인터넷에 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시까지 나오면 좋은데 연월 일만 알 수가 있어서 이것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시까지 안 맞으니까 틀릴 수 있다. 이건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겠고 제가 좀 최근에 또 생존 인물들을 좀 파악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했더니 요즘은
생일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개인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돌아가신 그런 분은 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야, 참 그래서 지금 생존해 있는 분도 좀 궁금했는데 못하고 그래서 박사님 지금 준비되셨으면 우리 예. 가장 유명한 일론 머스크 우리 일론 한번 머스크요.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유튜브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사주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처음이지 싶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료에 의하면 71년 네. 그 몇초 6월 28일 28일로 돼 있죠. 네. 양력으로. 네. 그리고 신은 이제 모르니까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데 네. 일단 그 4주 중에 3주로만 보는 거죠. 연월일로만. 3주로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돼지띠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 특징이 이제 정확성을 좀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분은 일단 이 3주 안에는 재물이 없어요. 3주 안에는 재물이 없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그걸 이제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지장간. 말씀드렸던 지지가 있죠. 그 띠. 네. 띠가 그걸 지지라 그러는데 네. 그 지지 안에 숨어 있는 천간을 지장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라 그래요. 그걸 네. 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크게 돈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알부자가 있고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지장간에 숨어 있는 그 재물이라 그러는데 네. 이 물은 이제 지장간에 이제 토들이 강해요. 네. 그것도 큰 그 흙들이 많아서 목국토 해갖고 재물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가 이분이 스스로가 되게 강한 사주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그래도 사람이 사주가 신강해야 돼요. 신강하다는 반대말은 신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탈이 난 사람은 신약한 거고 탈이 안 나는 사람은 신강한 건데 사주도 신약과 신강을 나눠요. 네. 신강하다는 건 뭐냐면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사주예요. 승리욕도 좀 있고. 경쟁력이 있군요, 사람이. 예. 그러면서 그 재물을 다룰 만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디 마당에다 재물을 금을 쌓아놓고 네. 자 네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 봐라 그랬을 때 네. 허약한 사람은 몇 개나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주 힘세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 재물이 많은 걸 보면 재다 신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주에. 예. 재는 많은데 신은 약한 거예요. 본인은 약한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아프고 죽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예전에 왜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아프다, 죽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런 경우거든요. 맞습니다. 힘들다가 삶이 피었는데 예, 뭐 뇌암이다 예, 이런 그런 것도 경우가 그 많고. 재단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재물은 본인이 그 강하게 누르고 극복하는 거를 재물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금이다. 그러면 금이 우리가 쇠, 뭐 도끼, 칼, 톱 이런 거를 연상을 시키면은 내가 그걸 재물을 목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금금목, 목을 내가 제압한다, 이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강해야지만 재물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강한 사주예요. 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일부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10년 대운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예.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부자지만 또 한 방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분은 47세부터 67세까지가 재물운이 와요. 아직 많이 남았네. 예, 예. 53세니까 예. 앞으로 재물운이 와요. 그것도 큰 게 갈수록 큰 재물이 와요. 예. 시간 관계에서 다른 빌 게이츠도 좀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게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 그러니까 지금 모두의 관심입니다. 이런 걸 봤는데 문제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주는 타고난 게 7이다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주를 위해서 내가 좀 뭘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명리학에서는 그걸 개운이라 그래요. 아, 개운. 근데 이 사람들은 개운을 고칠 개자를 쓰는지 아는데 저도 열릴 개자로 써요. 운이 열린다는 말을 써요. 개운이 된다. 근데 개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 베풀어라. 네. 보시를 해라. 그다음에 뭐 명상과 독서를 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만나는 사람들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된 사람들한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빌붙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행과 사고방식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진짜 베풀고. 베풀어라. 예, 그리고 있던 환경에서 좀 바꿔보고, 잠자리부터 좀 바꿔보고, 모든 것을 한번 바꿔봐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집안 좋고, 네. 저 명문대 나오고, 주변에서도 아주 덕성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정 안 풀린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환경을 정반대로 바꾸라 그래요. 뭐 이민을 간다든가 아니면 정반대의 환경을 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박사님의 한국일보의 그 칼럼을 쭉 보면서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이 부귀해질 운명이라면 비록 비천해도 복을 맞는다. 이게 이제 사주인데 타고난 부분인데 그런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려면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베풀어라. 그래서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실 건데 일단 좀 우리가 베풀 생각부터 하고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잠자리도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뭔가 좀 변화를 바꿔보면 개운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2부 시간에는요, 우리 돈 잘 버는 사주는 어떤 게 있을까? 일론 머스크부터 쭉 알아봤는데요. 2부는 여기까지 하고 3부 시간에 또